어두울 때는 덫을 놓지 않는다. 제43장. 켈리가 먼저 눈을 떴다. 그녀는 벌거벗겨진 채로 지하실의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 있었다. 두 손엔 20cm 길이의 체인이 감긴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한쪽 벽엔 빗장이 쳐진 작은 창문이 나 있었고 밖으로 통하는 육중한 문도 보였다. 켈리는 옆에 누워있는 다이앤을 돌아보았다. 그녀 역시 벌거벗겨진 채 두 손이 묶여 있었다. 그들의 옷은 한쪽 구석에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져 있었다. 다이앤이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채로 말했다. 여기가 어디죠? 지옥에 떨어졌어요, 파트너. 켈리가 수갑이 채워진 손목을 살짝 비틀어 보았다. 수갑은 단단하게 그녀의 손목을 죄고 있었다. 두 손은 10cm 정도 올라갔다. 우린 제 발로 그들의 함정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녀가 투덜거렸다. 지금 뭐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지 알아요? 켈리가 텅 빈 지하실 방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상상이 안 가네요. 바로 그들이 우릴 이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왜 우리 남편들을 죽였고 왜 우릴 죽이려 하는지는 알아냈지만 이 모든 걸 우리가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킹즐리가 옳았어요. 우리의 운도 이젠 바닥나버렸어요. 아직은 아니야. 문이 스르르 열리고 플린트가 걸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머금어져 있었다. 그가 문을 걸어 잠그고 열쇠를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난 당신들을 자일로케인 총탄으로 쐈어. 원래는 당신들을 죽였어야 하지만 그 전에 같이 즐겨나 볼까 하고 머리를 좀 썼지. 그가 그들 앞으로 다가왔다. 두 여자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음흉한 미소를 흘리고 있는 플린트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셔츠와 바지를 벗고 있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 뭘 준비했는지 봐. 그가 팬티를 내리자 단단하게 부풀어 오른 그의 물건이 드러났다. 플린트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다가 다이앤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당신부터 시작하지. 그런 다음 켈리가 끼어들었다. 잠깐만요, 미남 아저씨. 나부터 시작하는 건 어때요? 꼭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다이앤은 깜짝 놀라 켈리를 쳐다보았다. 켈리, 플린트가 켈리를 돌아보며 능글맞은 웃음을 흘렸다. 그럴까? 한번 맛보면 그리 나쁘지 않을 거야. 플린트는 켈리의 벗은 몸 위로 올라왔다. 오, 좋아요. 켈리가 신음을 내뱉었다. 그동안 너무 굶주려 있었어요. 다이앤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들을 도저히 지켜볼 수 없었다. 켈리가 다리를 벌리자 플린트가 그녀를 파고들었다. 켈리는 오른손을 몇 센티미터 올리고 위로 빗어 올려진 머리로 가져갔다. 그녀가 손을 내렸을 때 그녀는 12cm 길이의 철제 빗을 쥐고 있었다. 그녀가 주저없이 날카로운 철제 빗을 해리 플린트의 뒷덜미에 내리꽂았다. 그리고 최대한 깊숙이 박히도록 힘을 주었다. 플린트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입으로 터져나온 건 꼴꼴거리는 소리뿐이었다. 그의 목에선 피가 뿜어져 나왔다. 다이앤이 깜짝 놀라 눈을 떴다. 켈리가 다이앤을 돌아보았다. 이젠 안심해도 돼요. 그녀는 축 늘어진 플린트의 몸을 밀쳐냈다. 죽었어요. 다이앤의 심장이 늑골을 뚫고 튀어나올 듯 심하게 요동쳤다.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다. 켈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괜찮아요? 그가 당신을 어떻게 할까봐. 그녀의 목이 바짝 타들어갔다. 그녀가 해리 플린트의 시체를 쳐다보며 몸을 바르르 떨었다. 왜 진작 내게 말해주지. 그녀가 그의 목에 꽂힌 철제 빗을 가리켰다. 왜냐하면 만약 이 작전이 수포로 돌아갔다면 당신이 내 탓을 할까 두려웠어요. 어서 빠져나가요. 어떻게요? 내가 보여줄게요.
켈리는 긴 다리를 움직여 가까스로 플린트가 벗어놓은 바지를 끌어오기 시작했다. 켈리는 씩 웃어 보였다. 부활라! 좋았어! 그녀는 발가락이 바지의 한쪽 다리 부분을 집어 손에 닿을 때까지 계속 끌어왔다. 그녀가 한동안 바지 주머니를 뒤져 수갑 열쇠를 찾아냈다. 잠시 후 그녀는 수갑을 풀 수 있었다. 그녀가 서둘러 다이앤에게로 다가갔다. 맙소사. 기적 같아요. 새로 한 내 머리에게 고맙다고 해요. 빨리 나가요. 두 여자는 바닥에 널브러진 옷을 잽싸게 주워 입었다. 켈리가 플린트의 주머니에서 방문 열쇠를 찾아냈다. 그들은 문으로 다가가 잠시 바깥 상황을 살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켈리가 문을 열자 길고 텅 빈 복도가 나타났다. 밖으로 나가는 통로가 있을 거예요. 켈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당신은 저쪽으로 가요. 난 반대쪽으로 가볼게요. 그리고 제발 같이 붙어 다녀요, 켈리. 켈리가 다이앤의 팔을 살며시 잡아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파트너. 몇 분 후 두 여자는 차로를 통해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차고엔 제규어와 도요타가 한 대씩 세워져 있었다. 하나 골라요. 제규어는 너무 쉽게 눈에 띄어서 안 돼요. 도요타를 타고 가요. 열쇠가 있었으면... 운 좋게도 열쇠는 차에 꽂혀 있었다. 다이앤이 핸들을 잡았다. 어디로 가죠? 맨해튼으로요. 아직 다른 계획은 없어요. 그거야말로 듣기 좋은 말이군요. 켈리는 한숨을 내쉬었다. 우선 쉴 공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도망친 걸 킹즐리가 알게 되면 그는 미쳐서 날뛸 거예요. 어딜 가든 안전지대는 없어요. 켈리는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 있었다. 안전지대는 있어요. 다이앤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게 좋은 계획이 있어요. 켈리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어두울 때는 덫을 놓지 않는다. 제44장. 맨해튼에서 북쪽으로 40km쯤 떨어진 화이트 플레인스로 들어서며 다이앤이 말했다. 조용한 마을 같군요. 여기서 뭘 어쩌자는 거죠? 내 친구가 여기 살아요. 그녀가 우릴 도와줄 거예요. 누군데요? 켈리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술주정뱅이와 결혼하셨어요. 그는 툭하면 어머니를 구타했어요. 내가 어머니를 돌볼 수 있게 되었을 때 난 어머니에게 그와 헤어지라고 했어요. 폭력적인 남자친구로부터 도망쳐 나온 동료 모델이 이곳을 알려줬어요. 그레이스 사이델이라는 천사 같은 여자가 운영하는 하숙집이 이곳에 있어요. 난 따로 아파트를 마련해드릴 때까지 어머니를 이곳으로 모셔왔었죠. 어머니가 그레이스와 함께 계셨을 땐 매일 이곳을 찾아왔었어요. 어머니는 너무 좋아하셨고 하숙인들과도 친하게 지내셨죠. 아파트가 마련되어 다시 모시러 왔을 때. 그녀는 말을 멈췄다. 다이앤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머니는 나 몰래 다시 계부에게로 돌아가셨더군요. 그들은 하숙집에 다다랐다. 다 왔어요. 그레이스 사이델은 50대로 활동적이고 인자했다. 문을 열고 나온 그녀는 켈리를 보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켈리, 그녀는 켈리를 와락 끌어안았다. 너무 반갑구나. 이쪽은 내 친구 다이앤이에요. 그들은 가벼운 인사를 주고받았다. 방은 준비되어 있어. 사실 내 어머니가 쓰던 방이 비어 있단다. 새 침대도 하나 더 들여놨어. 그레이스 사이델이 그들을 이끌고 침실로 안내했다. 아늑해 보이는 거실엔 10명 남짓한 여자들이 카드게임 따위를 즐기고 있었다. 얼마나 머무를 생각이니? 켈리와 다이앤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직 모르겠어요. 그레이스 사이델이 미소 지었다. 그건 아무래도 괜찮아. 원하는 만큼 푹 쉬다 가렴. 정리가 잘 된 방은 깨끗하고 아늑했다.
그레이스 사이델이 방을 나가자 켈리가 다이앤에게 말했다. 여기선 안심하고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참, 내 생각엔 우리가 기네스북에 드디어 이름을 올린 것 같아요. 그들이 지금까지 몇 번이나 우릴 죽이려고 했는지 알아요? 네. 다이앤은 창가에 서 있었다. 켈리는 그녀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고마워요, 리처드. 켈리는 입을 열려다가 이내 닫았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책상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던 앤드류는 다시 꿈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어디선가 들려온 목소리에 그는 잠에서 깼다. 다행스럽게도 앤드류의 안전장비의 필터 기능을 제거할 때 이걸 발견했습니다. 당장 당신에게 보여줘야 할 것 같았어요. 빌어먹을 군인들은 안전할 거라고 했는데 남자가 테너에게 실험에 사용되었던 가스 마스크를 건넸다. 마스크의 밑부분에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잘라놓은 것 같아 보이네요. 환자를 이런 상태에 빠뜨리기엔 충분한 크기죠. 테너가 마스크를 쳐다보다가 빽 소리쳤다. 누군지 몰라도 덜미가 잡히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그는 남자를 돌아보며 말했다. 당장 진상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앤드류는 멍한 눈으로 남자가 병실을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테너는 잠시 마스크를 들여다보다가 더러운 리넨으로 가득 찬 병원 카트 앞으로 다가갔다. 그가 카트의 밑부분에 가스 마스크를 쑤셔 넣었다. 앤드류는 동생에게 무슨 일인지 묻고 싶었지만 그는 너무 지쳐 있었다. 그렇게 그는 잠에 빠져들어 버렸다. 테너, 앤드류, 그리고 폴리는 테너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테너는 비서에게 조간 신문을 가져다 두라고 지시해 두었다. 테너가 신문의 제1면을 훑어보았다. 이걸 봐요. 과테말라, 페루, 멕시코, 이탈리아에 나타난 잇따른 이상기후에 과학자들이 당혹해. 그가 폴린에게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이건 고작 시작에 불과해요. 그들을 더욱 당혹스럽게 만들어줄 사건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터지게 될 거예요. 그때 빈스 카발로가 허둥지둥 사무실 안으로 달려 들어왔다. 킹즐리 씨, 지금 바빠. 무슨 일이지? 플린트가 죽었습니다. 테너의 입이 쩍 벌어졌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야? 스티븐스와 해리스가 그를 죽였습니다. 말도 안 돼. 플린트는 죽고 두 여자는 의원님의 차로 도망쳤고요. 차를 도난당했다고 이미 신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화이트 플레인스에서 그 차를 발견했다는군요. 테너는 울분을 가라앉히고 말했다.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사람들을 데리고 화이트 플레인스로 가서 모든 호텔과 하숙집과 여관을 샅샅이 뒤져. 그들이 숨어 있을 만한 곳은 한 곳도 빠짐없이 수색하란 말이야. 그들을 잡아오는 사람에겐 500만 달러의 상금을 주겠어. 빨리 움직여. 네, 알겠습니다. 빈스 카발로가 사무실을 박차고 나갔다. 그레이스 사이델의 하숙집에서 다이앤이 말했다. 파리에서도 끔찍한 일이 있었군요. 그들이 아파트 관리인을 죽였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당신이 키우던 강아지, 엔젤은요? 그 얘긴 별로 하고 싶지 않네요. 켈리가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미안해요. 정말로 답답한 게 뭔지 알아요? 모든 진상을 밝혀냈지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KIG의 말 중 어느 것을 믿겠어요? 아마 우릴 정신병원에 쳐넣어버릴걸요? 켈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릴 도와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어요. 잠시 무겁게 흐르던 침묵을 깨고 다이앤이 나지막이 말했다.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빈스 카발로가 이끄는 남자들은 마을 전체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호텔과 하숙집과 여관을 빠짐없이 수색했다. 그들 중 하나가
에스플러네이드 호텔의 접수계 직원에게 다이앤과 켈리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 여자들을 본 적 있습니까? 그들에겐 500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는데요. 르네상스 웨스트체스터 호텔에서도 한 남자가 다이앤과 켈리의 사진을 보이고 있었다. 500만 달러라고요? 그 돈이 내 차지가 됐으면 좋겠네요. 크라운 플라자의 직원이 말했다. 그들을 보게 되면 알려줄게요. 빈스 카발로는 그레이스 사이델의 하숙집 현관문을 두드렸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빈스 카발로라고 합니다. 그가 두 여자의 사진을 들어보였다. 이 여자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에겐 500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그레이스 사이델의 얼굴이 환히 밝아졌다. 켈리, 캐시 오도네즈는 당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수많은 팩스가 감당하지 못할 속도로 들어오고 있었다. 이메일에 받은 편지함도 이미 용량 초과 상태였다. 그녀가 수북이 쌓인 종이 뭉치를 들고 테너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테너와 폴린 반 루벤은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테너가 비서를 돌아보았다. 뭐죠? 그녀가 미소 지었다. 좋은 소식입니다. 사장님께서 만찬 파티를 성대하게 준비하셔야 할 것 같네요.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그녀는 종이 뭉치를 번쩍 들어보였다. 전부 참석 통지입니다. 모두들 참석하겠다고 하네요. 테너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가 어디로 온다는 말입니까? 이리 줘봐요. 캐시가 종이 뭉치를 그에게 건네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테너는 출력된 첫 번째 이메일을 큰 소리로 읽어 내려갔다. 금요일 KIG 본사에서 열리는 만찬에 기꺼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사가 개발한 기후 컨트롤 장치 프리마를 빨리 보고 싶군요. 타임 매거진의 편집장이 보낸 거군요.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다음 이메일을 훑었다. 기후 컨트롤 컴퓨터 프리마가 공개되는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KIG 본사에서 벌어지는 만찬엔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뉴스위크의 편집장이 보낸 거예요. 그는 나머지 이메일을 대충 훑어보았다. CBS, MBC, CNN, 월스트리트 저널, 시카고 트리뷴, 그리고 런던 타임스 전부 프리마를 보러 참석하겠다고 하네요. 폴리는 충격에 휩싸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격분한 테너는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순간 그는 깨달을 수 있었다. 보나마나 그년들이 꾸민 짓일 거예요. 이르마 인터넷 카페에서 다이앤은 바삐 컴퓨터를 쓰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켈리를 돌아보았다. 누구 빠뜨린 사람 없나요? 엘르, 코스모폴리탄, 베니티 페어, 마드모아젤, 리더스 다이제스트. 켈리가 말하자 다이앤이 피식 웃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네요. 지금쯤 킹즐리는 출장 요리사를 구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을 거예요. 이쯤 되면 보통 파티가 아니겠죠? 빈스 카발로는 흥분된 눈으로 그레이스 사이델을 쳐다보았다. 켈리를 아십니까? 오, 그럼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모델 중 한 명인걸요. 빈스 카발로의 얼굴에 미소가 번져나갔다. 그녀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야 모르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레이스가 깜짝 놀라며 대답했다. 그의 얼굴이 순간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녀를 알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내 말은 모두가 그녀를 알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유명한데요. 정말 예쁘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녀가 어디 있는지 모르십니까? 그레이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대충 짐작은 할 수 있겠네요. 그게 어디죠? 오늘 아침에 그녀를 닮은 여자가 버스에 올라타는 걸 본 것 같아요. 누군가와 같이 다니는 것 같던데 그게 무슨 버스였습니까? 버몬트행 버스였어요. 감사합니다. 빈스 카발로가 몸을 획 돌리고 내달리기 시작했다.
테너는 쥐고 있던 종이 뭉치를 바닥에 팽개치고 폴린을 돌아보았다. 그년들이 무슨 일을 벌여놨는지 알아요? 프리마는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어요. 그가 한동안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프리마는 파티 하루 전날에 사고를 당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폭발해버릴 거고요. 폴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다가 이내 미소 지었다. 프리마2가 남아있으니까요. 테너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준비가 되면 타모아 섬으로 가서 프리마2를 가동시키면 돼요. 캐시 오도네즈의 음성이 인터콤에서 흘러나왔다. 그녀는 몹시 흥분해 있었다. 킹즐리 씨, 전화에 불이 났어요.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레리 킹 씨가 사장님과 통화하시고자 합니다. 지금 회의 중이라고 하세요. 테너가 폴린을 돌아보았다. 여기서 빠져나가야겠어요. 그가 앤드류의 어깨를 토닥였다. 형도 같이 가야 해. 그래, 테너. 세 사람은 빨간색 벽돌 건물로 향했다. 형이 중요한 일을 해줘야겠어. 뭐든 말만 해. 두 사람을 이끌고 빨간색 벽돌 건물로 들어온 테너는 프리마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앤드류를 돌아보았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공주님과 난 나갈 테니까 형은 여기 남아있다가 정각 6시에 이 컴퓨터의 전원을 꺼줘. 간단하지? 그가 손으로 가리켰다. 여기 빨간색 버튼이 보이지? 앤드류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보여. 정각 6시에 이 버튼을 3번 누르기만 하면 돼. 3번. 할 수 있겠어? 그래, 테너. 6시 3번. 맞아. 나중에 보자고. 테너와 폴린이 밖으로 걸어나갔다. 앤드류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난 안 데려가는 거야? 형은 여기서 기다려. 명심해. 6시 3번. 알았어. 밖으로 걸어나오며 폴린이 말했다. 당신 형이 기억 못하면 어떻게 되죠? 테너는 웃음을 터뜨렸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정각 6시에 자동으로 폭발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폭발이 일어날 때 형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길 바랐을 뿐이에요. 어두울 때는 덫을 놓지 않는다. 제45장. 비행하기에는 완벽한 날이었다. KIG 전용기인 757기는 담청색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었다. 폴린과 테너는 서로에게 착 달라붙은 채로 기내 소파에 앉아 있었다. 달링,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사람들이 영영 알지 못하게 돼서 유감이에요. 만약 그들이 알게 된다면 난 무척 곤란해질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잖아요. 나라 전체를 사들이면 되죠, 뭐. 우리가 통치자가 되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들은 우릴 건드릴 수 없을 거예요. 그녀는 그를 돌아보며 말했다. 테너는 피식 웃었다. 폴린이 그의 손을 살살 매만졌다.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당신을 내 남자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 사실 몰랐죠? 네. 그땐 내게 아주 오만하게 굴었잖아요. 결국 그 작전이 먹힌 거잖아요. 안 그래요? 내게 빚을 갚기 위해 어떻게든 날 다시 만나야 했잖아요. 그들은 길고 끈끈한 키스를 나누었다. 먼 곳에서 번개가 번쩍였다. 타모아 섬이 마음에 들 거예요. 거기 가서 몇 주 푹 쉬었다가 세계 여행을 떠나요. 그동안 헤어져서 보낸 아까운 세월을 보상받아야죠. 그녀는 장난기 섞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 후로 매달 타모아로 돌아와 프리마2를 가동시킬 거예요. 당신과 내가 함께 목표물을 고를 수도 있겠죠. 영국에도 폭풍을 쏟아낼 수 있지만 그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세상엔 목표물로 삼을 곳이 너무 많아요. 테너가 웃으며 말했다. 승무원이 다가왔다. 뭐 필요하신 거 있습니까? 아니요. 우린 이미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먼발치에서 다시 한번 번개가 번쩍였다. 폭풍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난 이런 날씨에 비행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걱정 말아요, 달링. 하늘엔 구름 한 점 없으니까. 그는 뭔가를 떠올리며 미소를 흘렸다. 날씨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컨트롤하는 걸요? 그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프리마는 1시간 전에 폭발했어요. 그리고 그때 굵은 빗방울이 비행기에 떨어졌다. 테너는 폴린을 더욱 힘껏 끌어안았다. 괜찮아요. 그냥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일 뿐이니까. 테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요란한 천둥 소리와 함께 비행기가 위아래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테너는 알 수 없다는 듯 창밖을 내다보았다. 빗방울은 점점 커다란 우박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저것 좀 봐요. 순간 그는 깨달을 수 있었다. 프리마! 그것은 환성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의 눈엔 기쁨이 가득 차 있었다. 이제 우린 그때였다. 허리케인이 비행기를 덮쳤고 동체가 사납게 요동쳤다. 폴리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KIG의 빨간색 벽돌 건물 안에서 앤드류 킨즐리는 프리마를 가동시키고 있었다. 그는 연신 기억을 더듬어가며 키보드를 두드렸다. 화면에 목표물이 떠올랐다. 그는 시속 500km에 가까운 맹렬한 허리케인이 동생을 태운 비행기를 가볍게 삼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버튼을 눌렀다. 알래스카의 앵커리지 기상청에서부터 플로리다의 마이애미 기상청까지 많은 기상학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표정으로 컴퓨터 모니터를 뚫어져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들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런 불가능한 일은 그들이 똑똑히 지켜보는 가운데 보란듯이 벌어지고 있었다. 앤드류는 지구를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자신이 일조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다는 사실에 무척 기분이 좋았다. 그는 자신이 만든 F6급 토네이도를 천천히 위로 이동시켜 나갔다. 테너는 심하게 요동치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시속 520km의 토네이도가 요란한 화물열차 소리를 내며 맹렬히 다가오고 있었다. 테너의 얼굴이 확 붉어졌다. 극도로 흥분한 그는 몸을 바르르 떨었다. 그의 시선은 비행기를 향해 다가오는 토네이도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는 무화경에 빠져 있었다. 저것 봐요. 이런 높이에서 토네이도가 만들어졌어요. 지금껏 아무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에요. 바로 내가 저걸 만들었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오직 신과 나만이. 빨간색 벽돌 건물에서 앤드류는 스위치를 움직이며 화면을 통해 비행기가 폭발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동체 파편과 탑승객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앤드류 킨즐리는 빨간색 버튼을 3번 눌렀다. 어두울 때는 덫을 놓지 않는다. 최종해. 그레이스 사이델이 방문에 노크를 했을 때 켈리와 다이앤은 막 옷을 챙겨 입은 후였다. 아침 식사가 준비됐어. 내려와서 먹으렴. 지금 갈게요. 우리가 꾸민 일이 제대로 먹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레이스에게 조간신문이 있는지 여쭤봐야겠네요. 그들은 방을 나왔다. 오른쪽엔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몇몇 하숙인이 텔레비전 주위에 모여 있었다. 켈리와 다이앤이 그들을 지나쳐 가려는데 뉴스 앵커의 음성이 그들의 귀에 들어왔다. 보도에 따르면 생존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행기엔 테너 킹즐리와 전 상원의원 폴린 반 루벤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기장과 부기장 그리고 승무원 1명도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순간 두 여자의 걸음이 얼어붙었다. 그들이 서로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텔레비전 앞으로 다가갔다. 화면엔 KIG 본사의 외관이 비춰지고 있었다. 킹즐리 인터내셔널 그룹은 세계 최대 규모의 싱크탱크로 세계 30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테너 킹즐리의 전용기가 비행 중이던 남태평양 상공에 갑작스런 뇌우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폴린 반 루벤은 환경 문제에 관한 상원특별위원회 전 위원장으로
다이앤과 켈리는 한마디도 흘리지 않고 앵커의 말에 귀 기울였다. KIG가 새로 개발한 기후 컨트롤 컴퓨터 프리마의 공개를 앞두고 많은 언론 기관이 저녁 파티에 초대되었지만 바로 어제 KIG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으로 프리마가 완전히 파기되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잔해물 속에서 앤드류 킹즐리의 시체를 발견했으며 또 다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테너 킹즐리가 죽었대요. 다시 한번 말해봐요. 천천히. 테너 킹즐리가 죽었다고요. 켈리는 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다이앤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우리 인생도 많이 지루해지겠군요. 제발 그러길 빌어야죠. 오늘 밤에 월도프 아스토리아 타워에서 푹 자는 건 어때요? 켈리가 씩 웃어 보였다. 그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들은 그레이스 사이델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녀가 켈리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언제든 놀러와. 그녀는 자신이 손에 넣을 수 있었던 현상금에 대해선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월도프 타워의 귀빈실에서 웨이터가 저녁 식사를 서빙해 주었다. 그가 다이앤에게 물었다. 네 분이 오실 거라고 하셨죠? 네. 켈리는 그녀를 말없이 쳐다보았다. 다이앤은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테이블에 앉으며 다이앤이 말했다. 켈리, 이건 우리 둘이 해낸 게 아니에요. 그들의 도움을 받았기에 가능했던 거라고요. 그녀는 샴페인이 담긴 잔을 들고 옆에 놓인 빈 의자를 향해 말했다. 고마워요, 리처드. 달링, 사랑해요. 그녀가 잔을 입술에 가져다 댔다. 잠깐만요. 다이앤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켈리는 자신의 잔을 집어들고 옆에 놓인 빈 의자를 향해 말했다. 마크, 당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그들은 건배를 했다. 켈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기분이 아주 좋네요. 이젠 어쩔 거죠? 워싱턴으로 가서 FBI에 내가 알고 있는 걸 들려줄 거예요. 켈리가 잽싸게 바로잡았다. 워싱턴으로 가서 FBI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들려줘야죠. 다이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린 정말 잘 해냈어요. 리처드와 마크가 우릴 무척 대견해하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해냈어요. 불가능한 일을 해낸 거라고요.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알아요? 뭘 해야 하죠? 탐정사무소를 차리는 것. 다이앤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농담하지 말아요. 켈리는 길고 야릇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정말 내가 농담하는 것 같아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다이앤과 켈리는 텔레비전을 틀었다. 모든 채널에서 테너 킨즐리의 죽음을 보도하고 있었다. 그들은 텔레비전 화면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뱀의 머리를 자르면 뱀의 나머지는 죽게 되죠. 그게 무슨 뜻이죠?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보죠. 켈리는 전화기 앞으로 다가갔다. 파리에 전화를 걸고 싶어요. 5분 후 그녀는 니콜 파라디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켈리. 이렇게 전화해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켈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무슨 말이 이어질지 알고 있었다. 그들이 엔젤을 죽인 것이다.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몰랐어요. 소식 들었어요? 온 세상이 그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제롬 말로와 알퐁스, 지루아르는 짐을 챙겨 떠났어요. 필립과 그의 가족은요? 그들은 내일 돌아올 거예요. 잘 됐네요. 켈리는 다음 질문을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리고 엔젤은 지금 우리 집에 있어요. 그들은 엔젤을 믿기로 당신을 끌어들이려 했던 거예요. 켈리가 다시 환한 미소를 되찾았다. 오, 다행이네요. 엔젤을 어떻게 할까요? 뉴욕행 프랑스 항공편으로 보내주세요. 언제 도착하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공항에서 받을게요. 연락은 월도프 타워로 하시면 돼요. 알았어요. 고마워요. 켈리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다이앤은 통화 내용을 전부 듣고 있었다. 엔젤은 괜찮대요? 네. 오, 잘 됐네요. 그렇죠. 너무 기뻐요. 그건 그렇고 돈의 절반으로 뭘 할 거예요? 다이앤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네? KIG가 500만 달러 현상금을 걸었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그 돈을 차지해야죠. 하지만 킹즐리는 죽었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KIG는 아직 멀쩡하잖아요. 그들은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워싱턴에 다녀와선 뭘 하며 살 거죠? 다시 그림을 그릴 건가요? 켈리의 질문에 다이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아니요? 켈리가 그녀를 쳐다보았다. 정말요? 이런 그림은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센트럴파크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그림. 그녀가 울먹이기 시작했다. 두 연인이 빗속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그림. 그리고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당신은 어때요? 다시 모델로 무대에 설 건가요? 아니요. 그러긴 힘들 것. 다이앤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글쎄요. 어쩌면 그렇게 될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무대에 오를 땐 어디선가 마크가 지켜보며 내게 키스를 날리고 있을 거라는 기분이 들거든요. 네, 다시 일로 돌아가고 싶어요. 다이앤이 미소 지었다. 잘 생각했어요. 1시간 정도 더 텔레비전을 보다가 다이앤이 말했다. 난 이만 자야겠어요. 15분 후 그들은 옷을 갈아입고 각자의 퀸 사이즈 침대로 들어갔다. 안도감이 밀려와 그들의 진을 쏙 빼놓았다. 켈리가 하품을 했다. 너무 졸리네요. 다이앤, 빨리 불을 꺼요. 어두울 땐 덫을 놓지 않는다를 마칩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실시간 번역, 보이스 클론 기술은 지금 막 뜨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작품에서는 이 기술이 선보였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오디오북이 이 기술을 사용해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이 작품이 발표된 시기가 2004년이었고 작가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흐릿해지는 기억 속에서 치매를 즐길 나이일 수도 있는데 이 긴 흐름을 유지하면서 작품을 발표했다는 것이 경이롭습니다. 다음 작품은 게임의 여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가 전문으로 만드는 반지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반지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반지를 착용하는 동영상과 느낌을 보내주실 수 있는 구독자 10명에게는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